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말라도 되지? 갑자기 저쪽에서 웅성웅성하면서 막 육두문자를, 그러니까 막 말리는 분위기가 되고 아까까지 즐거웠던 분위기가 이거 뭐야?가 돼버렸습니다. 그런데 그때 한 멋있는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우아한 중년이 되는 세 가지의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그와 동시에 나이 들수록 또 반대로 가는 경우들까지도 끝에는 또 제가 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. 오늘 그거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중년만을 뜻하진 않아요. 만약에 뭔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분들이 이걸 여러분한테 입히신다면 왠지 모르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우라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중년이든 나이를 떠나서 모두에게 입히시면 좋다. 한번 체크하면서 가볼게요. 나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요, 강압적인 마침표 대신 여백두기입니다. 나이가 들고 우리가 왜 아는 게 많아지고 세월이 좀 흐를수록 내 답이 정답이야 라고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왜 우리 일명 통제 욕구라고 하죠. 근데 여러분, 품격 있는 어른이라면 쉽게 단정 짓거나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A라고 하는 중년과 B라고 하는 중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. 아, 그거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아니고 이쪽이야. 이거대로 그냥 따라와. 아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. 그리고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이 의견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? 라고 해서 뭐예요? 단정 짓고 마침표로 끝내는 게 아니라 물음표로 여백을 한번 둬보는 겁니다.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. 말투의 여지를 둘 때 중년의 여유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요,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오는 태도입니다. 그래서 뭔가 우리가 늦었을 때 오다 보니까 차가 좀 막혀가지고요, 택시가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막히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제가 오늘 시간을 계산을 좀 잘못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뭔가 책임감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경우, 첫 번째 태도와 두 번째 태도 어떤 게 더 중년의 여유가 느껴지시나요? 오히려 두 번째가 더 기품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? 첫 번째는 내 탓이 아닌 세상으로 화살을 돌렸다면 이번에는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귀결 지을 때 오히려 거기에 기품이 더 느껴지시지 않을까요? 주어를 나로 가져오는 순간 사람들에게 성숙함이 전달됩니다. 품격 있는 사람은 실수조차 우아하게 수용하고 주도적으로 책임지려고 합니다. 세 번째는요,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 언성 높이는 사람 보면 나도 같이 막 고래고래 같이 소리를 지른다? 그럼 여러분, 우리의 기품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요? 왜 반말이세요? 당신부터 나한테 반말했잖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만약에 말을 낮추신다면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저 사람 사실 기품 있는 분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또 다른 모습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. 오히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는 걸 좀 유연하게 움직여 주시면 거기서 또 다시 여러분 여유로움과 또 기쁨을 느끼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우아함은요,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. 백조의 고고함이라 그럴까요? 물 밑에서 우리 발길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지만 밖에서는 굉장히 우아해 보이듯이 여러분 내면 안에서 순간 떠오르는 어떤 말들이 있겠지만 그걸 정제해서 밖으로 표출하는 것, 사람의 성장은 그 사람의 언어로 알 수 있대요.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언어 수준이 품격 있게 나타나는 거, 여러분 꼭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. 여러분,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. 중년의 품격을 갉아먹는 거. 예를 들어 분위기를 깨트리는 거예요. 제가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저도 교육듣는 걸 좋아해서 다니기도 하거든요. 그럼 같이 이렇게 청자로 같이 앉아있다 보면 강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면 같은 맥으로 대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약간 지나친 개그 욕심이랄까요. 근데 그러는 순간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진다거나 강사님도 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? 라고 하는 경우들을 좀 보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능청스러워서 강의 도중에 그런 이야기 하면 고마워요.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. 라고 해서 제가 웃으면서 대처하긴 합니다만 나는 웃기려고 했지만 분위기가 썰렁해질 수 있다면 이거 한번 화두로 좀 던져보고 싶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너무 좋게 보던 어떤
어떤 한 분이 여러분 술을 먹었는데 누군가랑 통화를 하더니 언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전화해서 유혹두문자를 쓰는 걸 여러분 듣게 됐다. 그럼 제가 아까까지 존경하던 그 모습이 어떻게 느껴질까요? 언어는 그 사람의 평상시의 습관이 나타나는 거잖아요. 나라면 저 상황에서 화가 날 것 같은데 저렇게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다고? 이럴 때 우리가 반하잖아요. 예전에 제가 사회 모임을 좀 할 때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술을 좀 드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. 근데 거기에서 약간 에너지 데시벨이 좀 업이 되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웅성웅성하면서 막 누가 일어나셔서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막 말리는 분위기가 되고 아까까지 즐거웠던 분위기가 이거 뭐야가 돼버렸습니다. 그런데 그때 한 멋있는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잔하고 우리 마무리 좀 지면 어떨까요? 이러면서 건배사하고 그날 자리를 종료시켰거든요. 그러면서 그분 좀 이렇게 다독여 주시더라고요. 그때 되게 품격 있으시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는가 품격을 높이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?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끝까지 저희한테 뭔가 높임말을 써주시는 분들 아니 저분이 사회적으로 더 뭔가 많이 이루셨고 나이도 있으시고 이런데 굉장히 존중해 주시네 라고 하는 느낌. 그런데 오히려 만나자마자 몇 살이야? 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말라도 되지? 존중하는 거에서 이미 기쁨이 느껴진다는 거 결국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. 서툰 자랑이나 혹은 뭔가 내가 그 자리에서 좀 더 약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말을 낮춘다거나 이런 태도들 혹은 뭔가 욕 같은 거 이렇게 좀 섞여버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품위를 좀 깎아버리는 것 같습니다. 나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 이럴 때 사람들은 품격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. 사회화가 더 잘 될수록 사람들은 아, 저 사람 품격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. 저는 그 말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합니다.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. 나이 들수록 이렇잖아요. 고개가 점점 더 꼿꼿해지고 내가 세상의 정답인 것 같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젊은 친구들한테 또 배우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 이런 리더분들이 갈수록 더 사랑받고 각광받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자라코리아 대표님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. 거기도 지금 수직적인 문화가 아니라 수평적인 문화로 가고 있더라고요. 여러분도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주아이가 김주아였습니다. 안녕.